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열심히 준비 중이실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필기 시험을 쉽게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장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목은 플랜 10이고요. 10은 열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일 안에 우리가 필기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2017년도에 공단에서 좀 많이 문제가 개정이 되고요. 또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들어가고 이전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2018년 또 오니까 이건 또 시험 문제를 또 너무 예전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사무자동화 실기도 문제까지 공개를 해버려서 사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좀 쉽게 여러분들이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히 또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제가 2017년도였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현재 출제 경향을 봐서는 예전 형태로 다시 회귀한 것 같습니다. 쉽게 출제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너네 하면 내가 붙여줄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단의 출제 기준이나 출제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왕두목이에요. 원래는 요거를 좀 얼굴을 까고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PT를 좀 그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칠판에다 쏘니까 안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된 점에 대해서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시험은요, 문제은행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예로 제가 하나 문제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2018년 2회 때 기출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통신 판매 중개자가 자신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한 기록 중 소비자 불만에 대한 기록 보존 기준은 그랬어요. 얘가요, 지금 제가 3개만 내놨지만 한 10개 이상 여러분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는 거죠. 뭐 출제 연도가 2013년, 뭐 2010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실 때 두목넷 문제은행을 통해서 얘네를 키워드를 검색하고 어떤 애들이 어떻게 출제됐었는지를 검색하면서 공부하면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은 다 같은 문제죠. 네. 커말에서는요, 이렇게 출제하지 않아요. 사무자동화나 정보처리, 이렇게 한국산업공단이죠. 산업인력공단. 여기에서 보는 시험은 다 문제은행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것처럼 문제 답만 외워도 맞출 수 있다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출제된다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3년, 하나는 5년 이렇게 나와요. 그 이제 그 기준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이란 얘기죠. 자신감을 가지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목넷 문제은행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아마 저희만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틀린 문제 다시 풀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다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기출 문제를 암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세요라고 말하는데 또는 풀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기출 문제 10회분 한번 풀어보세요라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똑같이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기출문제 10회분 풀어보세요 했더니 선생님 제가요 최신 기출문제 풀었더니 80점이 나왔어요. 저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건 운이 좋아서 80점이 나온 거고요. 다시 풀었을 때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10회 이상의 기출문제를 달달 암기하면 여러분들은 80점 이상으로 합격합니다. 이 시험은요. 됐죠? 그리고 문제은행에서 우리가 문제 키워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PC하고 스마트폰에서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이 서비스가 다 뭐라고요? 무료예요, 무료. 거기다 무료야. 그냥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은 문제 수는요. 총 80개입니다. 총 80개고요. 그러니까 총 4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과목당 20문제씩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합격 점수는 60점이고 얘네를 개수로 치니까 48개예요. 그래서 만약에 47개를 맞으면 불합격인 거죠. 대신에 이제 꽈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과목인데 4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7개 이하, 즉 8개를 못 맞추면 그냥 탈락이에요. 나머지 다 맞춰가지고 총 몇 개예요? 그러니까 60개죠. 60개. 1, 2, 3과목을 다 맞았어.
그래서 60개를 다 맞추고 마지막에 있는 4과목을 7개 맞아도 총 합격 점수는 넘지만 꽈락이 된다는 거. 자, 우리 목표 점수는요 100점이 아닙니다. 60점 목표로 할 거예요. 총 개수는 64개고요. 준비 기간은 우리 10이에요. 하루에 4시간씩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이 강의를 드리면서 드리는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2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거나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 공부 스타일이나 내 능력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세요. 내 능력치를 알고 계세요. 이거는요, 기본 평균치인 겁니다. 나는 암기력이 굉장히 좋아. 더 단축할 수 있고요. 난 아무리 외워도 잘 외워지지 않아. 이런 분들은 좀 더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학교 다닐 때 맨날 꼴찌만 하고 그랬는데요. 10일 만에 붙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매번 1등만 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치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더 투자하거나 더 짧게 투자하거나 결정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은요, 아주 극도의 몰아붙이는 식의 공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 그 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아니, 한 2달, 3달씩 공부한 사람들하고요, 이렇게 딱 열흘만 공부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합격하면 이게 뭐라고 해요? 좀 불합리하죠? 그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안 되겠다 하시면 한 달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 강의부터 차근차근 하셔서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나는 좀 할 수 있겠어. 나는 정말 당장 다음 주에 시험이야. 그런데 기본 강의 들 시간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방법 따라야 되겠죠. 자, 우선은요, 전체적인 시나리오는요, 1차적으로 최신 기출문제를 5회를 달달 암기합니다. 근데 5회라고 하니까, 선생님, 5회분 기출문제가 있나요? 그게 아니고, 최신 기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에 가장 최근 기출인 거죠. 가장 최근 기출을 5회를 달달달 암기를 합니다. 얘네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과목별로 해요. 과목별로. 이걸 한 번에 80문제를 쫙 풀 수는 없고요. 20문제씩 잘라서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암기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4과목을 한꺼번에 하면은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과목별로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다시 또 20개를 맞을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차를 보는 거예요. 자, CBT를 이용을 하고요. 5회 정도 달달달 암기하시면요. 우선 여기까지 하면은 59점으로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문제은행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회차 풀고요. 바로 그 전 회차 거꾸로 푸는 거예요. 역으로 푸는 건데 전 회차 풀어보니까요. 또 10개 이상 틀려요. 괜찮아요. 또 암기하고 하면 하나씩 개수가 늘어납니다. 자, 다음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요. 교재가 있잖아요. 우리 교재 이론을요. 빠르게 정리하십니다. 교재가 이론 정리가 페이지별로 한 장 딱 펼치면 딱 나오기 때문에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봤기 때문에 해당 용어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서 딱 보면 이거 나왔던 거네? 이러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수적인 내용들이 더 있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은요. 옆에 이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요, 맨 뒤쪽에 가면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있어요. 240개인가요? 테마가 240개인가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62점으로 합격하십니다. 여기까지 딱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머지 10회분을요, 똑같이 틀린 문제를 다시 풀기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주 틀리는 문제 내용들은요, 교재를 살펴보면서 체크하고요, 또는 암기장 같은 거 잘 쓰시잖아요. 암기장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틀리는 문제를 하나씩 줄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주의할 거는요, 여기까지는 우리 과목별이었죠. 그럼 여기도 다 지금 과목별로 봤기 때문에 다 본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전체 과목을 다 같이 보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과목별로 1과목 한 다음에 교재 이론 빠르게 정리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과목 하고 또 교재 이론 빠르게 정리하고 3, 4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기에서는요. 통으로 풀으셔야 돼요. 통으로. 그러니까 80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용어가 정리가 어느 정도가 돼요. 그리고 딱 보면은요. 답이 0.1초 만에 딱딱딱딱 보여요. 이제. 그런 문제가 적어도 10개 이상이 나와요. 그럼 여기 5회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 70점 정도로 합격선에 갑니다. 60점이 합격인데 70점 정도 나온다고. 제대로 여기까지 하시면. 그리고 여기서 자주 틀리는 내용 정리까지 하시면 한 80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매일매일, 이거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딱 끄고, 야,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선생님, 첫째 날이야, 뭐뭐뭐 해야 되는지 적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보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1과목 최신 기출이에요. 가장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의 최신 기출을 거꾸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신 기출 문제를요, 한번 풀어보세요. 20문제거든요. 20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를 1과목 강의를 한번 쭉 보기 전에 1과목 기출문제 풀이가 다 올라갈 테니까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를 풀면은 보통 7개에서 10개 정도 맞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막 찍어도 이 정도 맞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틀린 문제 다시 풀기 기능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틀린 문제 다시 풀기를 이용을 해서 얘를 20개 다 맞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강의를 보세요. 그러면 요거 푸는데 사실요 막 찍기 때문에 15분이면 다 풀어요. 그리고요 강의가 길지 않아요. 길어야 20분이에요. 그리고요 다시 얘를 푸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0분이면 풀 수 있어요. 여기엔 제가 60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60분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 하는데. 집중해서 딱 문제은행 CBT나 아니면 교재에서 모르면 찍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지? 그래서 막 문제 탁탁 풀고 자, 그 다음에 채점을 쫙 합니다. 책에다 하면 채점하고요. 컴퓨터 CBT 하면은 CBT를 이용을 하면 자동으로 채점되니까 틀린 부분을 암기를 한 번씩 해요. 아, 얘가 얘구나. 얘가 얘구나. 아, 1번에 3번, 2번에 3번, 4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보시는 거예요. 강의도 배속으로 훅 보세요. 자세히 설명 안 돼 있어요. 기출문제. 문제 풀이 정도만. 아, 이게 자주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 이 부분이구나. 문제 체크. 아, 이 부분이구나. 체크. 이건 다시 한번 봐야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문제 푸는 거예요. 다음에 이번에는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두 번째 회차, 세 번째 회차 거꾸로입니다. 기출을 CBT를 이용을 해서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점 맞을 때까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강의는 안 보셔도 돼요. 기출문제 교재에 보면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저희 문제은행 자료실에 보면 해설이 달려 있어요. 해설로 정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는 강의 보지 않아요? 뭐하러 강의 보냐? 이거는 해설을 참조합니다. 그리고요, 얘 문제답 암기하세요. 50분이면 돼요. 왜? 이거 문제 푸는데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히. 문제 읽고 답 보면 모르는 건 그냥 찍어. 왜 그거를 거시기해요? 틀린 거 나중에 틀렸다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번에는요. 이번에는 4차, 5차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간이 또한 10분 줄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1과목에서 5회 여기에서 우리가 본 얘네들을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과목별로만. 그러니까 총 몇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문제씩 5회니까 100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 문제은행에서 얘네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틀린 것을 다시 체크해서 다 맞을 수 있을 때까지 체크를 합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고요? 우선 무조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봐요. 그 다음에 다시 얘네를 봐요. 다시 얘네를 문제 푼다는 거야. 100점 맞을 때까지. 그 다음에 2차, 3차 똑같이 반복합니다. 대신에 강의 보지 말고 해설지를 보세요. 교재에 있는 해설지를.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는 용어들 모두 다 정리. 오케이? 다음에 4, 5차. 이번엔 문제답만 딱 외웁니다. 다음에 이제 5회차. 마지막에는 이 우리 100문제잖아요. 5회니까 100문제를 빠르게 다시 풀고요. 틀린 문제 다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또 틀린 애들은 여러분들 암기노트 만드세요. 암기노트 만들고 써서 정리하거나 아니면 교재에 펼쳐가지고 교재에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다시 복기하고.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과목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힘드리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첫 번째 문제 딱 풀어보면요. 여러분들 당연히 40점밖에 맞을 수 없어요. 두 번째 2차 가면 50점밖에 맞을 수 없어요. 세 번째 가면 60점.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6, 70, 80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3회 풀어도 여러분들 50점 나올 거예요. 4회 풀어도 50점 나올 거예요. 다섯 번째 거 풀어도 50점 나올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50점을 맞았지만 다음 회차는요. 다음 여러분들이 6회를 딱 풀을 때는 80점이 딱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얘는 문제은행식이다 보니까 빈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출제하지 않는다고 해가 지나면
걔를 또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달달달 외웠는데 다음 회차에 보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당연한 거예요. 왜? 문제은행이니까 랜덤으로 뿌리거든요. 그럼 당연히 내 능력은 쌓이지만 여러분들의 표시되는 것은 없다 이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2일차입니다. 두 번째 과목이고요. 똑같아요. 자, 3일차 3과목인데요. 얘는 시간이 짧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기출문제 출제 빈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 1, 2과목은요. 출제 반복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이 3과목 프로그래밍 일반이거든요. 프로그래밍 일반은 반복 비율이 2016년까지 했을 때 90%였고요. 얘가 너무 반복 비율이 높으니까 2017년도에 시험 난이도를 대폭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한 70%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2018년도 넘어와 보니까요. 얘가 어떻게 됐어요? 네, 얘네가 다시 80%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얘네를 한번 암기하면 다음 회차에 바로 다 나와요. 1회차를 딱 풀잖아요. 다 암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회차에 10개는 알고 맞출 수 있다고. 다다음 회차, 세 번째에는 15개를 맞출 수 있다고요. 그 이상은 맞출 수 없어요. 왜냐? 어려운 문제, 모르는 문제를요, 여기다가 적어도 세 문제에서, 아니, 두 문제라고 할까? 그지? 두 문제에서 5문제는 넣어요. 이건 틀리라는 거예요. 그럼 틀리면 돼요. 왜 그거 가지고 붙잡고 있어요? 아셨죠? 3과목은 나름 이론 내용은 어렵습니다만 그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4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얘는 비율이 약간 3과목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시험 문제가 어려워졌던 이유가 바로 이 3과목과 4과목의 난이도를 대폭 높이면서 새로 출제되는 문제를 적어도 5개에서 7개를 출제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20문제 중에서 13개 맞으면 합격이거든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구든 다 합격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합격률이 15%밖에 안 나왔냐고. 그만큼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사무자동화를 우습게 본 거죠. 야, 니네 그래서 야 이거 니네 사무자동화 너무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막말로 연 먹어라 이런 식으로 2017년도에 출제한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난이도 높일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도 내용적으로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정보 처리 기사에도 안 나오는 정도 수준의 문제가 막 가끔 나와요. 근데 그걸 풀으라고요? 그걸 맞추라고요? 아니요, 찍으세요. 왜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 한 3개 정도 돼요. 버리세요. 그래도 17개 맞을 수 있어요. 재수 없어서 2개 몇 개 틀렸다? 15개 맞을 수 있어요. 1과목, 2과목 몇 개요? 12개, 12개, 15개, 15개. 맞으면 몇 개입니까? 30점에 이거 하면은 24죠? 그럼 54개로 합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표 점수를 100점으로 하지 말자고요. 어렵고 암기 안 되는 건 버리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더니 선생님이요. 아유, 이거 어려운 거는 버리라 그래서 제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외울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안 되지. 자주 출제되는 애들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4일차까지 네 번째 과목을 맞춥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에 4시간을 집중해서 하실 수 없습니다. 2시간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기간을 2배로 늘리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5일차입니다. 자, 5일차예요. 이제는요, 우리 기출문제의 10회분을 여러분들이 본 상태이기 때문에 교재를 보면은요, 단어들이 막 매지가이처럼 올라와. 오, 이거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건데? 그럼 정리해야죠.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보지 못했던 지문들이 다 교재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걔네들 내용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과목에 60분씩 후루루 보세요. 이거를 뭐 정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있어요. 딱 펼치니까 굵은 글씨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자.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프로그램 3과목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듈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듈하니까 결합동집도 딱 눈에 팍팍 들어오거든요. 왜? 결합동집도 자주 출제되니까. 다음번에 번역기 쪽에 딱 넘어가니까 인터프리터 교재 안 보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많이 출제됐었는데, 크로스 컴파일러가 요즘 엄청 많이 출제되는 건데, 뭐지?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이걸 다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독하라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만 딱딱딱 읽어서 그것만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60분이면 한 과목 끝내요. 2과목, 3과목, 4과목 4시간이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끝난 거야. 6일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앞에서 제가 자출이라는 거 있었다 그랬죠? 교재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있어요. 빈도가 높은 걸 제가 정리해놨어요. 얘네들을 정리합니다. 자, 7일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 앞에서 5회 풀었으니까 나머지 5회 또 풀어줘야 되겠죠? 얘는 과목별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5회를 풉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요령이 생겨가지고요. 종이로 보면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컴CBT 이용을 하게 되면 얘네를 그냥 딱딱딱딱딱딱 누르게 돼요. 그리고 틀릴 거 모르는 건 틀리면 돼요. 틀리고 다음에 내가 그 문제다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응? 오답 노트 또는 요약집, 암기 노트 다 같은 말이지? 이거 정리해 놓으라 그랬죠? 그럼 걔네 주요 키워드들이 여러분들 노트에 있을 거라고. 그럼 얘네를 검색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목넷 한번 여러분들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 문제은행 보이시죠? 여기 문제은행에서 보시면은 필기 기출문제 하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기출문제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출 CBT인 거예요. 그래서 기출 CBT에서 사무자동화 클릭해 주시고 응시하기를 눌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자, 제가 이제 앞에서 잠깐 풀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마우스를 올려보면 틀린 문제만 다시 풀기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딱 클릭하면 틀린 문제들만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가 아닌 것은, 얘는 이제 솔라리스거든요.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본 키는 여기에서 뭐 식별성, 기본 키는 식별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답이구나. 자, 피라미드형에서 네트워크형으로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답안을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또 이제 창이 첫 화면으로 또 가게 되면 또 틀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틀린 것들만 또 체크가 돼요. 그럼 틀린 문제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통합 검색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사무자동화 이렇게 가고요. 여기에서 좀 전에 우리 문제 풀었던 거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 전에 프리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프리프로세서. 그래서 내가 암기 노트를 작성을 해놨는데 이 프리프로세서에 대한 문제를 다 보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지금까지 13번이 출제가 됐대요.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검색해서 얘네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거 나왔을 때 뭐 크로스 컴파일러라는 것도 나왔었네. 그럼 크로스 컴파일러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서 또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는 14번이 출제가 됐어요. 크로스 컴파일러가 많이 출제가 됐네? 그럼 내가 얘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가 보니까 보기에 프리프로세서랑 지금 여기 나오는 크로스 컴파일러가 같이 막 출제가 되는구나. 그럼 얘네 둘 다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쓰시라고요. 문제은행, 여기에 컴CBT 요거나 통합 검색이나 또는 우리 틀린 문제 다시 풀기나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제가 7일차까지밖에 없죠? 그런데 선생님 왜 10일이에요? 하실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네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역량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것 중에 이걸로 봐주면 되겠죠? 자, 우선 뭐 한다 그랬어요? 최신 기출 문제를 과목별로 암기를 해야 돼요. 달달달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얘네를 CBT를 이용해서 틀린 문제 다시 풀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오답 노트 작성하는 거 잊지 마시고 과목별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를 교재 이론을 빠르게 본다 그랬죠? 교재 이론을 빠르게 한번 쑥 보세요. 그러면 5회 정도 봤으면은 핵심 포인트들이 탁탁탁 눈에 들어와요. 글씨가 굵게 돼 있는 것들이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눈으로 탁탁탁 들어오고 교재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 또 자출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CBT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머지 5회분, 총 우리가 10개라고 생각했으니까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10회분으로는 부족해요. 나머지 3일간 뭘 하셔야 되느냐? 네, 나머지 10회분도 풀어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말씀은 뭐라고요? 총 20회분이에요. 총 20회분. 적어도 20회분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90점대로 합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당락이 좌우되는 게요. 여러분들 정말 47개 맞아서 떨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공단에서 간혹 가다가 약간 야리까리한 문제를 출제할 때가 있어요. 그 문제 가지고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불합격했어요. 저는 그 문제에 이의 제기할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분들 정말 싫어합니다. 왜? 80문제 중에 왜 틀린 거 몇 개예요? 34개인가요? 36개인가요? 걔네들은 어쩌고 왜 그 한 문제 때문에 그래?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합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적어도 10회고요. 가능하다면 20회까지 풀어주세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얘는 문제은행식이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1999년, 1998년 몇 년 됐어요. 20년 전의 문제들도 막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야리까리한 문제들이거든요.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묵혀있던 문제가 푹 튀어나오면 여러분들 걔네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빈도가 20년 전 것까지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여러분들 18개, 18회분이면 몇 년치예요? 6년치거든요. 18회분. 20회니까 제가 20회에서 우리 그냥 1년에 3번 보니까 18회까지 잘라드릴게. 18회까지 하면 6년분이에요. 길건 6년분 기출문제 못 외워요? 20년 전 것까지 막 나오는데 하셔야죠. 합격하려면. 여러분들 이 자격시험 왜 시험 보세요? 야, 여기까지 얘기해줬으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네들 플랜을 짜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이대로 해서 안 될 분이 계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수험생들 중에 30%는 이걸로 안 된다고 봐요. 70%는 가능해요. 30%는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안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석으로 해야죠. 공부를.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보고 거기에 문제 달려있는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또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간혹 가다가 제가 사무실에서 전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제일 싫어요. 왠지 아세요? 기출문제 은행에 가서요. 자료실에 가서 기출문제 한번 열어보면 돼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딱 알 수 있어요. 과목도 다 나오고요. 문제 스타일도 다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해줘야지. 기출문제 한번 열어보기라도 해야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습니다. 플랜 10 여러분들 확실하게 여러분들 잘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셔서 실기시험은 또 더 쉬워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 있으셔서 실기에서 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